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3년. 아침마다 눈을 떠도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그 빈자리는 이젠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대기업 중역이라는 이름도 허망할 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막만이 저를 맞이하죠. 저는 정혜준, 올해 58입니다. 혜준 씨,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어요.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세요. 회사 동기 민석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달했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저 회사와 집만 오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딸 유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고 아들은 군에 있어 집은 더욱 쓸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래? 묻지마 관광이라고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래.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전단지 문구가 낯설게 다가왔지만 그날 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 문득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죠. 네, 묻지마 관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단순했어요. 정해진 아침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일정. 목적지도 함께 가는 사람도 모른 채 말이죠. 단 하나의 규칙 개인적인 질문은 금지였습니다. 이름, 직업, 사는 곳, 심지어 연락처까지. 그저 하루 낯선 사람과의 동행이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합 장소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열댓 명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남녀를 짝지어 주었고 제 파트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자신을 김지희라 소개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그녀는 창가에,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대화 리드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죠. 이런 건 처음이신가 봐요? 좀 긴장하신 듯한데요. 네, 친구 권유로 왔어요. 저도요. 인생이 달라질 거라며 한번 해보라고 해서요. 그녀의 웃음소리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웃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오랜만에 편안했죠. 목적지는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해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본 김지희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바다 구경 좀 할까요?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라 좋아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취미, 음식 이야기까지. 단 이름이나 직업, 사는 곳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약 덕분에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았죠.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 관광의 매력이죠. 내일이면 다시 볼 일 없는 사이니까 더 솔직해지는 거예요. 해변을 걷고 수산시장을 구경한 후 저녁엔 단체 회식으로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는 노래방 버스로 이동했죠. 좁은 버스 안 노랫소리가 퍼질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지희의 노래에 모두 놀랐습니다. 감미롭고 깊이 있는 그녀의 목소리, 거위의 꿈을 부르는 모습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박수를 쳤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과찬이세요. 젊었을 때 취미로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깨를 자연스레 맞댔고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향긋하고 그녀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었죠. 노래방을 마친 뒤 숙소로 향했습니다. 1인실이 배정되었지만 복도에서 김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더 나눌까요? 로비에 바가 있던데요. 우리는 조용한 로비바에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외로워서 이런 데 나왔어요. 이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네요. 저도요, 아내가 떠난 뒤 너무 조용해졌어요. 제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같이 쓸래요? 그냥 외롭지 않게.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텔 열쇠를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도 이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결혼반지 하나 없는 그녀의 손이 제 얼굴과 어깨,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밤만 기억해요. 그녀의 속삭임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체온과 살결이 적막했던 제 일상에 조용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김지희는 이미 단정히 옷을 갖춰 입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일어나셨군요. 곧 출발 시간이래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밤을 스스로의 선으로 구획짓는 듯한 분위기였죠. 어젯밤 좋았어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에요. 연락처도 성도 묻지 말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규칙이었으니까요. 함께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랐지만 돌아오는 길의 공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김지희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지만 김지희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도 결국 포기했죠. 하지만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는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딸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으니까요. 누구신데?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지.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부모님이랑 같이요.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시렸죠. 지금 도착했어요. 3층 프라이빗 룸이에요. 유미의 메시지를 받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바로 1년 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김지희였으니까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연기하는 그녀에 맞춰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이블엔 딸 유미와 약혼자 민준, 그리고 김지희와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부모님 박재훈 씨와 김지혜 씨, 그녀는 바로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룻밤을 함께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제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진 채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김지희 역시 어색한 미소로 시선을 피하려 했었고 박재훈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기계처럼 따라했습니다. 딸에게 축하의 미소를 보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 밤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김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남편 팔짱을 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유미가 물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어때요? 그리고 부모님은 괜찮아 보이더구나. 특히 어머님이 참 품이 있어 보이시더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품이라니, 그날 밤의 그녀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김지희는 단정한 투피스 차림에 우아한 매너를 지닌 말 그대로 품이 있는 어머니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지희는 분명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던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뺀 걸까요? 혹시 그런 일이 그녀에겐 낯설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한 잔씩 넘겼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생각은 점점 꼬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유미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딸의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민준이는 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난 걸까? 다음 날 출근길, 괜히 회사 근처를 지나는 여성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김지희를 마주칠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넓고 다시 우연히 만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휴대폰에 나측은 이름이 도착했습니다. 정혜준 씨, 김지희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유미를 통해 알게 되었겠죠.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약속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김지희가 들어섰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묻지마 관광은 제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는 졸혼 상태예요. 생소한 말에 고개를 갸웃하자 그녀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론 부부지만 생활은 따로예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고요. 처음엔 이혼하려 했지만 아들 때문에 또 집안 체면도 있고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겉으론 부부처럼 보이되 실제 생활은 각자 따로.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해보네요. 그녀의 고백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충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자꾸 가보라 해서 마지못해 나섰는데 혜준 씨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기분이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밤 외로움 끝에 만난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죠. 솔직히 그날 이후로도 혜준 씨 생각이 자주 났어요. 하지만 다시 연락하진 않았죠. 우리 약속했었으니까요. 김지희의 고백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혜준 씨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쓰러질 뻔했죠.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며 분위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지희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일로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겨선 안 돼요. 그녀의 말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날 일은 그날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은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혜준 씨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생각 안 했다고 하면 거짓이고 했다고 하면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솔직히 가끔 생각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제 고백에 그녀의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이내 그녀는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죠. 우리 이제 사돈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날 밤의 지희와 혜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잇는 부모로 남아야 했죠. 혹시 남편분은 그날 일 알고 계신가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게 정리되었지만 마음 한편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이 단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우연이었음을,
그리고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겉보기와는 달랐음을 알게 된 후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결혼 준비로 함께 분주했겠죠. 그랬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기보다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웨딩홀 예약부터 청첩장, 예물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김지희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녀들의 부모라는 역할에만 충실했죠. 가끔 시선이 우연히 마주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곧 다른 화제로 어색함을 감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어머님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자꾸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아직 의식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돈으로서의 예의일까요? 그래, 나야 뭐 평범한 아저씨인데.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끼리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아버님이 제안하셨대요.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지희의 남편 박재훈 씨와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니 그가 그날 밤에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엄습했지만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장소는 어디래? 강남 쪽 한정식 집이래요. 민준이가 예약했대요. 식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박재훈 부부는 이미 와 있었고 김지희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박재훈 씨는 단정한 양복에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그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자신이 대기업 임원임을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김지희의 말이 떠오르자 그의 미소는 어딘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따님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눈이 달랐습니다. 인연이란 게 있나 봅니다. 그의 말에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위를 맡게 되어 기쁩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김지희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끔 질문을 받아도 짧게만 대답했죠. 그런 그녀의 태도가 눈에 띄었는지 박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사돈어른과 좀 더 이야기 나눠봐. 김지희는 저를 잠깐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려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김지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준 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세요? 가끔은 그날 밤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택이라기보단 우연이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훈 씨였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슬슬 일어날 시간이야. 그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 선생님도 여기 계셨군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억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희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모든 걸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엔 그저 하룻밤의 추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다음 날 아침 의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결혼식 전에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드물었고 간간히 조깅하는 이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김지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결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운동복에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맑았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서 만나자고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운동 겸 자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이 이제 열흘 남았네요. 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네요. 저도 따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계속 고민했어요.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하고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둘만의 일이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가끔은 이런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우리 자주 보게 될 텐데요. 그녀의 말에 저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되어 앞으로 수많은 자리에서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는 이런 어색함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희 씨, 제 생각은 이래요. 그날은 그저 우연히 만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하루였던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정말 외로웠거든요. 남편의 또 다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어요. 그래서 더 충동적으로 그 관광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잃은 뒤 긴 외로움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정말 잊어요. 사돈으로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로 시작해요. 김지희의 제안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묘하게도 그 손은 그날 밤과 똑같은 온기를 지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그날 저였나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후회가 밀려온 듯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혜준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자랑만 하거나 노골적인 의도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혜준 씨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 편안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누구와도 진심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함은 스르르 풀렸고 무겁던 감정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사돈으로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겠죠. 우리는 함께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은 잔잔한 강물 위에서 반짝였고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편함도 어색함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걷는 두 사람, 이제는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진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를 마치고 정장을 차려입은 채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 함께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웃었겠지요. 아빠, 준비됐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유미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본식 전 신부 대기실에서 갈아입을 예정이었죠. 그래, 다 됐어. 너무 예쁘구나, 우리 딸. 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어느덧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떨려요, 아빠. 결혼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괜찮아. 민준이는 좋은 사람 같아. 너희 둘 분명 잘 될 거야.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녀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겠지요.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마음에 묻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새 출발을 다짐했으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하나둘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김지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한복 차림, 머리는 정갈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 정장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인사였을 뿐이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유미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사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리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괜찮아요? 유미가 떨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벽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제 말에 유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진다. 그건 그렇지만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유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 있었겠지요.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저는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5분 전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맞은편은 김지희와 박재훈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희와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안엔 우리만이 아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민준이가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제 팔을 끼고 유미가 걸어 들어왔죠. 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장 마. 내가 있잖아. 조용히 속삭이자 유미는 작게 웃었습니다. 재단 앞에 도착해 저는 딸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 아내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두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2년 전 우연히 마주한 그 여자가 이제 내 사돈이 되다니.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진심으로 과거 속에 묻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던 길 김지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앞서가고 우리 둘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정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아주 멋졌어요. 짧은 정적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의 말뜻을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때의 감정,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는 담담한 선언이었죠.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사돈일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고 오직 새로운 출발을 향한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돈 되겠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님, 서로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박재훈 씨가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두 가정의 행복한 인연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고 저와 김지희의 잔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눈빛이 스쳤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어색함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부모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하룻밤은 이제 정말 기억 속으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은 결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아이러니란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지희와의 만남은 어쩌면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따뜻한 불씨 같은 계기. 이제 저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대신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그날 밤의 짧은 우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